여러분, 검버섯이 왜 저승꽃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한 번 생기면 자꾸 커지고 얼굴이 10살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얼굴이나 손등에 까맣게 솟아난 반점을 옛 어르신들은 저승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꽃이냐고요? 세월이 흐르며 검게 피어난 반점을 마치 저승사자가 다녀가며 남긴 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승꽃이 피면 수명이 다 된 거다라는 말이 설화처럼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옛 민화 속에서도 나이 든 인물들의 얼굴에는 검은 반점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와 노인의 상징처럼 표현된 것이죠. 농담 삼아 저승꽃이 핀 사람은 곧 데려간다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른 전설도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을의 장수 노인은 얼굴에 검은 반점이 가득했는데 사람들은 저승꽃이 잔뜩 피었으니 곧 가실 거다라고 했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100살 넘게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버섯은 오히려 오래 사는 증표라는 믿음도 퍼졌죠. 이렇듯 검버섯은 오래도록 죽음과 삶, 쇠락과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피부 관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버섯은 저승꽃이 아닙니다. 피부 속 멜라닌이 뭉쳐서 나타난 하나의 색소 질환일 뿐이고 충분히 관리하면 옅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5세, 피부관리 50년 차 이일순 원장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얼굴과 손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분들이 올바른 홈케어만으로도 다시 환해진 피부를 되찾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검버섯 환자 99%가 몰랐던 이것 하나만 해도 흔적 없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팩으로 관리하는 3가지 검버섯 제거 루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승꽃이 아닌 맑고 환한 꽃 피부를 가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 이게 과연 기미일까요? 검버섯일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관리법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기미와 검버섯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이거 김이에요? 검버섯이에요? 저희 샵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느 날은요. 72세 정순의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광대뼈 아래쪽에 옅은 갈색 얼룩이 퍼져 있었죠. 이거 김이죠? 김이도 나이 들면 이렇게 짙어져요? 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져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죠. 기미처럼 보이지만 이건 검버섯이에요. 피부 위에 살짝 솟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전 그냥 색소가 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기미와 검버섯은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태생부터 달라요. 비유하자면 기미는 피부 속에서 서서히 번져 나오는 먹물 같은 것, 검버섯은 겉에 묻은 오래된 물감 덩어리 같다고 할까요? 기미는 주로 30에서 50대 여성에게 자주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나 자외선 때문에 광대, 이마, 입가에 넓게 퍼지듯 옅은 갈색이 올라와요. 손끝으로 만져도 아무 느낌 없이 매끈하죠. 햇볕만 쬐면 더 짙어지니까
자외선 차단이 생명입니다. 반면에 검버섯은 대개 50대 이후에 노화와 함께 피부 세포가 굳고 두꺼워지면서 올라와요. 진한 갈색에서 검정색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손끝으로 만지면 살짝 오돌토돌하거나 단단하죠. 얼굴, 손 등 목, 햇볕 잘 받는 부위에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승꽃이라 불릴 만큼 시니어분들에겐 특히 신경 쓰이는 피부 변화예요.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부 노화의 경고등이자 몸속 건강의 신호일 수도 있죠.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면 색소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검버섯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검버섯은 단순히 얼굴에 난 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순의 어르신처럼 기미인 줄 알고 미백 화장품만 열심히 바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기미는 안에서 잡아야 하지만 검버섯은 겉에서 닦아내야 해요. 관리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부과 이름도 달라요. 기미는 의학적으로 멜라스마라 부르고요.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고 불러요. 기미는 피부 속 색소 침착이라 미백제,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충분히 옅어지지만 검버섯은 세포 자체가 변한 거라 한 번 올라오면 레이저 시술도 재발이 흔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내 피부를 잘 관찰하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선 여러분도 갈색 반점이 고민이시라면 손끝으로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부드럽고 퍼져 있으면 기미, 오돌토돌하거나 솟아 있으면 검버섯.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내 피부가 기미인지 검버섯인지 구분하셨죠? 구분이 됐다면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따라만 하시면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가 훨씬 맑아지는 홈케어 루틴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거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검버섯은 겉으로 올라온 만큼 팩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홈케어 비법은 바로 귤 껍질과 꿀팩입니다. 집에서 귤 드시고 껍질만 잘 활용해도 검버섯이 옅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귤을 드시고 나면 보통 껍질은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껍질 안에는 검버섯을 옅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귤 껍질에는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피부를 환하게 하고 잡티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해왔죠. 여기에 꿀을 더하면 그냥 팩이 아니라 검버섯을 겨냥한 특별한 관리법이 됩니다. 꿀은 피부 보습과 재생,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상처 치료에도 쓰일 만큼 강력한 재료예요. 피부 장벽을 지켜주면서 촉촉함을 유지해주죠. 이 2가지가 만나면 귤 껍질이 색소를 끌어올려 옅게 해주고 꿀이 그 자리를 촉촉하게 보호하면서 재생을 도와줍니다. 즉, 검버섯을 옅게 하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이중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팩이 아니라 귤 껍질과 함께 써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고객님들께 추천해온 이유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귤 껍질을 잘 말려서
곱게 갈아 가루로 준비합니다. 그 가루 한 숟가락에 꿀 한 숟가락을 섞고 이렇게 만든 반죽을 검버섯 부위에 올려두고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귤보다는 반드시 말린 껍질을 쓰셔야 하고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팩으로 효과를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고객 중에 복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손등 검버섯 때문에 손을 내밀기도 꺼려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감귤 껍질과 꿀팩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3주 만에 손등이 훨씬 맑아졌고 손주가 할머니 손이 환해졌다며 예쁘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때 복희 어르신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귤껍질 팩이 피부 겉을 맑게 정리해 준다면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피부 안쪽에 쌓인 찌꺼기까지 닦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검은 콩과 식초를 이용한 마사지예요. 검은 콩은 예로부터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에 뭉친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 회복에도 좋아서 안에서부터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단순히 곱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식초의 천연산 성분이 피부 각질층을 살짝 정리해 주기 때문에 검은 콩 속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즉, 검은 콩이 색소를 씻어내고 식초가 흡수를 돕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검버섯을 옅게 하고 피부를 한층 매끈하게 만드는데 이만한 짝꿍이 없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검은 콩을 볶아서 곱게 갈아둡니다. 그 가루 한 숟가락에 식초 한 숟가락을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손끝으로 직접 덜어내어 검버섯 부위에 살살 얹어두듯 발라줍니다. 10분 정도 올려둔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식초 대신 쌀뜨물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세안 후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 고객 윤희자 어르신은 코 옆에 검버섯이 짙게 자리 잡아 늘 파운데이션으로 가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 검은 콩 식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지 몇 주 만에 색이 옅어지면서 이제는 화장품을 덧바르지 않고도 외출하신답니다. 본인도 얼굴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아마 집에 늘 있으실 재료일 겁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이에요. 보통 바나나는 다 드시고 껍질은 버리시죠. 그런데 사실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구연산과 살리실산 성분이 있어서 피부 표면에 쌓인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안쪽 흰 부분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살살 문질러 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고 부드럽게 10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여기서 작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너무 덜 익은 것보다는 껍질에 갈색 점이 살짝 올라온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쓴 껍질은 다시 쓰지 말고 매번 새로 쓰셔야 합니다. 제 고객 방영호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바나나 껍질로 건 버섯이 옅어진다고 누가 믿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딸이 권유해서 꾸준히 해보신 결과 3주 만에 얼굴 건 버섯이 확실히 연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텔레비전 보시면서 습관처럼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하신다는데 손자랑 셀카도 찍으실 만큼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드시고 버릴 껍질을 활용하는 것뿐이니까요. 바나나는 껍질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육은 우리 몸에 아주 든든한 영양이 돼요. 첫째,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 매일 바나나 한 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시니어분들 중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바나나가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셋째, 바나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 드시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넷째, 바나나는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칼로리는 높지 않아 군것질 대신 드시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는 먹어도 건강에 이롭고 껍질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니 버릴 게 없는 과일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친근하면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죠. 저는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피부는 겉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속까지 함께 바꿔줘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샵에서 늘 강조해온 건버섯 예방에 가장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토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가 해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속 산화를 막고 멜라닌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막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니까 피부가 칙칙해지지 않고 환해져요. 그러니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토마토만 잘 챙겨 드셔도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완화되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줄어드니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주스로 갈아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토마토 2~3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여러분, 당근은 단순히 눈에 좋은 채소가 아니에요. 피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베타카로틴 비타민 A로 변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당근의 대표 성분이 베타카로틴입니다.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거나 거칠어지는 현상을 균형 있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느끼는 피부의 푸석함, 잔주름, 질감 불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자외선 스트레스 완화,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멜라닌을 더 만듭니다. 당근 속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은 이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걸 완화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유지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기미, 잡티, 칙칙함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제가 당근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 탄력과 주름. 비타민 A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 유지에도 한몫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잔주름이 덜 부각되고 메이크업이 들뜨는 것도 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4. 피부 장벽과 건조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 세안 후 따가움이 잦은 분들께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요. 한 주료약 당근은 재생, 항산화, 장벽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말 그대로 피부 종합 영양제입니다. 특히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갈아 드시면 더 좋아요. 당근 주스 한 잔에 사과 반쪽만 섞어도 맛있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세포가 늙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잘 생깁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불포화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이 세포 산화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에서 녹이 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음식이지요. 비타민 E는 피부 속 혈액순환을 도와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전달되게 합니다. 김이나 검버섯처럼 색소가 뭉치지 않고 피부톤이 균일해지도록 돕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속 지질막을 튼튼히 해서 건조, 주름, 거칠음을 예방하고 외부 자극에도 피부가 덜 상하게 만듭니다. 호두, 피스타치오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셀레늄은 자외선으로 생긴 활성산소 노화, 독소를 없애주어 검버섯이 새로 생기는 걸 막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25g, 작은 컵 반 정도, 즉 5에서 6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 소금,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부수거나 분말로 갈아 요구르트,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보다는 볶거나 생견과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메인으로 알려드린 토마토, 당근, 견과류 외에도 검버섯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고, 시금치는 루테인과 엽산이 들어있어 검버섯이 짙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또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차로 마셔도 좋고 세안수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죠. 브로콜리와 참깨 역시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면서 피부를 맑고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일상 식탁에 올리시면 검버섯 예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관리해드렸던 고객 중에 김영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74세인데 볼과 손 등에 검버섯이 퍼져서 늘 화장으로 가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토마토 주스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토마토 두세 개를 갈아 드시고 점심엔 당근 반 개를 곁들여 드시라고 했죠. 또 간식이 당기실 땐 과자 대신 아몬드와 땅콩을 한 줌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으셨대요. 하지만 2달이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 얼굴 빛이 확실히 맑아지고 손등 검버섯도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사실은 음식 습관만 바꾼 건데 말이에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숨기고 싶은 부분만 보였는데 요즘은 얼굴이 한결 환해져서 화장도 간단히 하고 외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자신감이 피부 개선보다 더 큰 변화였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지금까지는 피부 속에서부터 검버섯을 옅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팩을 열심히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검버섯은 다시 올라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 관리와 자외선 차단이 필수예요. 여기에 간단한 손운동까지 더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샵에서 수십 년간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해온 생활습관 관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켜도 검버섯이 새로 생기는 걸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3가지. 1. 보습 관리. 여러분, 검버섯이 왜 더 진해지고 쉽게 생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건조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보호막이 무너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금세 회복하지만 건조한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더 깊게 자리 잡으면서 검버섯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왜 보습이 중요한가?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야 각질층이 매끈하게 정돈되어 자극이 들어와도 피부가 덜 상하게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색소가 더 쉽게 자리 잡지만 촉촉한 피부는 색소가 뿌리 내리기 어려워 검버섯, 기미가 덜 생깁니다. 수분 부족은 주름과 색소 침착을 동시에 악화시키기 때문에 보습 관리가 곧 동안 피부 유지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안이나 목욕을 하고 난 뒤에는 절대 시간을 끌지 말고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저는 이걸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올리면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래 머물러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꼭 비싼 화장품일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나 바세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흐린 날이라고 겨울이라고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 사이로도 유리창을 뚫고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닿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계절 상관없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SPF 30 이상이면 충분하고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면 돼요.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얼굴만 바르지 말고 손등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손등은 얼굴보다 더 빨리 나이 들고 검버섯이 잘 생기는 부위거든요. 여기에 더해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함께 쓰시면 피부를 이중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서 한 번 올라온 검버섯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방이 곧 최고의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 혈류순환을 돕는 손운동. 피부가 건강하려면 손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손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손목 돌리기 스트레칭. 양손을 앞으로 뻗고 주먹을 가볍게 쥐세요. 이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손목을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손목 관절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손가락 벌리기와 오므리기. 손을 활짝 펴서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줍니다. 그 상태로 5초간 유지한 뒤 다시 힘껏 주먹을 쥐어 꽉 오므리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손끝까지 혈류가 활발해져 피부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셋째, 손등 두드리기 마사지. 반대 손으로 손등을 톡톡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 가볍게 두드리면 됩니다. 이 동작은 피부 및 혈액순환을 돕고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손등,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동작은 하루 2~3번, 5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TV 보실 때나 누워 계실 때 해보시면 습관처럼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이면서도 가장 노출이 많은 부위입니다. 손끝까지 혈액이 잘 돌고 따뜻해져야 피부도 환해지고 검버섯도 옅어집니다.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얼굴뿐 아니라 손등, 피부까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손운동. 이 3가지는 제가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며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강조해온 생활 습관입니다. 팩과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니 오늘부터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팩도, 음식도, 생활 습관도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만 지나도 거울 속에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명자 어르신은 광대 옆에 20년 된 검버섯 때문에 늘 진한 화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귤 껍질 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지 3주 만에 색이 옅어지면서 화장품을 덜 쓰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피부과 시술 받으셨어요?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76세 윤정희 어르신은 목과 손 등에 퍼진 검버섯으로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검은 콩 식초 마사지와 견과류, 섭취를 병행하셨는데 2달 후 손등이 환해지고 친구들이 손이 다시 예뻐졌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세 강영자 어르신은 당근 주스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꼬박꼬박 바르고 손운동과 보습을 빠짐없이 지키셨는데 한 달 만에 피부톤이 맑아지고 검버섯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다시 교회 합창단에도 나가게 되셨죠. 이처럼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검버섯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거울 앞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팩 3가지, 음식 3가지,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법.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달라진 내 얼굴과 손을 보는 그 기쁨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어도 지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검버섯과 함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기미를 옅게 만드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